옛 문헌을 찾아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에 아름의 어원이 나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은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꾸며내지 않은 가장 나다운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사실 아이에게 참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저 같은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놓인 상황이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인상 깊었던 점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반갑습니다. 작가 박유아입니다. 이번 출간된 책 나는 죽을 때까지 빛나기로 했다의 저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이자 경제 강사, 아마추어 현악 앙상블의 단장 겸 첼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북토크 진행이나 클래식 콘서트의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유일하게 저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욕심 보유자였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환경에서 아마 비롯된 결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읽다 보니 쓰고 싶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출간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또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음악을 연주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첼로라는 악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이거든요. 접근이 힘든 학문, 공부 이런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둘을 경제에 관련해서 깨우치게 했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경제 강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옛 문헌을 찾아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에 아름의 어원이 나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은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꾸며내지 않은 가장 나다운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껏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이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나눈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50을 앞둔 나이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필연보다는 우연의 상황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길을 걷고 또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계획하실 것인지 결정할 때마다 나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수많은 선택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당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을 나이가 만 5살이 안 됐을 나이예요. 그래서 한글을 익히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한글로 쓰인 설문지에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검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한글을 읽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서 무슨 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사실 아이에게 참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저 같은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놓인 상황이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만약 무던하고 보통의 성격을 가진 엄마였다면 그냥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수동적인가 보다, 얌전하고 말이 없는 성격을 타고난 아이인가 보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시선에서 저희 아이는 욕심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나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를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엄마들이 모두 아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은 어디에고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을 하고 2달 만에 엄마 제가 그동안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솔직한 마음은 아까웠어요. 5년간 IT 인재를 꿈꾸며 했던 공부가 너무 아까워서 아이가 지속하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능동성을 보여줬다는 일이 많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아까운 마음을 접어두고 아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출생연도가 비슷하신 분들은 체코슬로바키아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2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분리되었습니다. 국가별 어떤 산업에 대한 특징을 보자면 체코는 공업 국가예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농업 국가예요. 제가 장을 볼 때마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공산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요. 당근이라던가 사과, 대파, 마늘 이런 농산품은 정말 저렴했어요. 1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아마 사과 한 봉지 가격이 저희 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당근도 비닐봉지 가득 산다고 해도 900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물가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렴한 나라였어요. 사실 슬로바키아는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요. 저희 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슬로바키아는 지금 약 540만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2개의 면적을 합친 정도의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희 가족이 유럽 주재 생활을 하면서 3년간 머물렀던 도시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이에요. 인상 깊었던 점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여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바쁘게 경쟁하면서 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순간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점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탄을 했던 부분인데 슬라브족의 외모 특징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슬라브족은 키가 크고 금발이 많아요. 물론 가끔 적발색이나 빨간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키가 크고 금발이 많고 눈동자 색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슬로바키아에 도착했을 때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글라스만 끼워 놓으면 다 영화배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노천 카페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또 생각이 나는 거는요. 그 당시 제가 물보다 맥주가 싼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낯설도 잠깐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